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 네. 옵션 만기일에도 누구와 함께 할까요? 현덕이 덕분에. 시간입니다. 네. 제가 매일 이 멘트를 바꿔야 될까 네네. 고민해서 오늘은 살짝 바꿔봤는데요. 옵션 만기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옵션 만기일 이후에 시장에 매수가 쏠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오늘 특히나 수익률이 난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하나씩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은 오늘 어제 말씀드렸던 유니트론텍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상당 기간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 다만 제가 목표했던 목표가까지 안 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좀 약간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유니트론텍을 봤던 거는 자율주행을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사실 좀 정말 대형 이벤트가 나올 수 있었거든요. 이 애플의 팀 쿡이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어제 밤에 공개가 될 걸 알려지면서 지금 세간의 이슈가 자율주행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것이다라고 봤던 건데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런 얘기는 없었고 인권 문제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율주행 관련주라든가 이런 전기차 관련주가 어젯밤에 미증시에서 좀 하락이 나왔었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아침에 좀 주춤했던 모습인데 다만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커다란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팀쿡의 입에서만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커다란 흐름에 있어서 팀쿡의 대표가 이제 좀 한마디 해줬다면은 더 큰 급등을 갈 수 있었겠지만은 그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큰 그림의 상승 흐름 맞죠. 실제로 자율주행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뉴스 나온 걸 보시면은 정부에서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레벨 4를 만들기 위해서 상용화를 위해서 1조 원대를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고요. 뭐 중국, 유럽, 그다음 미국 여기도 전기차와 함께 자율주행이 같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율주행이 커진다라든가 아니면 전기차가 만들어지면서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조금 빠졌다고 해서 걱정할 종목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고 걱정할 섹터로 봤을 때도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계속해서 홀딩하신다면은 조만간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권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가 이제 8,900원이고 2차 목표가 1,200원이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좀 뜨겁기 때문에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보유 가능하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죠? 삼화전기. 어제도 리딩을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삼화전기가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보게 된다면 전기차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MLCC가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반도체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MLCC의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 MLCC는 가전제품에 들어갈 때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는 약 1,000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기차에는 14,000개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조그만 제품에 들어가던 게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14배가 늘어나는 거고요. 지금까지 전기차는 몇 개 없었지만은 이번 연말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연도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길거리에 그냥 딱 쳐다봤을 때 전기차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현대차에서 이진필 통하는 전기차가 출시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수입차들, 뭐 벤츠, 아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이트론이 나와 있죠. 지금 전기차가 이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이 전기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화전기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 25,000원을 살짝 넘었고요. 2차 목표가가 28,000원까지니까요. 삼화전기도 28,000원까지 편하게 구매하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실시간 채팅방에 또 TLB 점검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네네. 한번 짚어볼게요. 이 종목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PCB를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맞습니다. 세네 개 주라서 아직 시장에 이슈를 못 받은 것 같긴 한데 네. 전기차 열풍이 불 때 또 관련주로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해 볼까요? 예, TLB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날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어제 종가에 좀 조정이 나왔고 맞아요. 오늘 조정이 나왔는데요. 네. 제가 딱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의 자리는 너무나 좋은 자리고 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대덕전자를 한번 보십시오. 대덕전자의 주가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PCB 시장이 커지면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쪽에 PCB를 다 들어가는 거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이제 5G 칩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이 그 TLB 같은 경우는 메모리 칩 위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메모리 칩입니다. 네. 그래서 대덕전자가 올라갔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대덕전자는 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더 핵심적인 D램 쪽으로 본다면 TLB이기 때문에 TLB도 급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은 네. 바로 지난주 같은 경우도 TLB가 여기 상한가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만큼 지금 이 TLB 주가가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제가 볼 때는 7만 원 넘어가는 거는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이게 어떤 흔한 테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메가트렌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뭐 걱정 없이 좀 편하게 보여서 괜찮고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막 여기저기서 공부하면서 아는 것들이 있는데 차마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TLB의 경우에는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네. 또 추후에 리뷰해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네. 한덕의 덕분에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요. 키워드와 기대순위를 투자기간 이렇게 정해봤어요. 폐배터리와 갤럭시 21. 네. 3일 15%. 네. 이 두 개가 저는 잘 결합이 안 되는데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관련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밤 0시부터 이제 언팩 행사 열리고요. 네. 폐배터리는 말 그대로 폐배터리인데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집니다. 근데 보면 갤럭시 같은 경우도 전기 배터리가 들어가죠. 네. 여기 갤럭시에 들어간 전기 배터리가 커져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관련 기업이 많이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여기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시장차가 워낙 커지는데 이 대형 기업하고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합쳐도 괜찮고 하나만 봐도 괜찮은데요. 네. 기대 수익이 15%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폐배터리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같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전기차 관련주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못 간 게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3일 정도면 가능할 거다라고 보면서 일단 이슈와 함께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배터리 시장이 크면 당연히 폐배터리 시장도 커지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떤 뉴스를 갖고 오셨는지 뉴스로 이 종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20조 시장 뜬다. 네. 이게 지금 전기차 한 대당 100만 원 가치라고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본다면 이번 연도, 내년, 내후년에 나오는 전기차를 본다면은 전기차 한 대당 100만 원 가치. 이게 이제 20조 시장이 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 전기차 소유자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가 폐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반납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민간 기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커지는 시장 규모를 다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제 이 2019년 기준에 15억 달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로 보면 1조 6,500원입니다. 근데 2030년 되면은 이 폐 배터리 시장이 180억 달러, 약 20조 가까이 된다고 하죠. 실제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폐 배터리 시장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폐 배터리 하면은 뭐 말 그대로 폐배터리면 어디다 쓰겠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수요도 많고 뭐 공급도 많은 그런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배터리가 전기차 차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기간은 약 5년에서 10년이죠. 이런 시장을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벌써부터 지금 이 폐배터리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런 모습 봤을 때 지금부터 우리가 빨리 관심을 가져야 주가를 싸게 살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다른 그 뉴스를 보도록 하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현대차하고 삼성, LG도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델 S 아시죠? 이 테슬라에서 이제 최고급 모델인데 모델 S의 폐배터리가 지난해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활용하는 시간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어디로 좀 활용이 되고 있냐면은 이 폐배터리를 두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태양광과 풍력 시장으로 가는 ESS로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분해해가지고 그 소재를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요. LG 에너지,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서 시장 점유율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미 호주에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하고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보유한 배터리를 택시 회사에 빌려준 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하게 되면은 주행거리가 워낙에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우리가 전기차를 5년에서 10년 탄다고 한다면은
그걸 택시로 했을 때는 2년에서 5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택시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빌려준 다음에 그거를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이미 이 KST 모빌리티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요. 그런 폐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회수해서 이제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런 배터리만 활용하는 그런 스타트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해했을 때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쓴다 하더라도 이 폐 배터리 활용 사업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방 산업이 커지면서 후방 산업까지 커지니까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폐 배터리 이야기였고요. 자, 오늘 밤에 갤럭시 S21 전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은 뭐 S펜더 지원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램하고 해상도도 좀 낮아졌다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카메라 탑재수가 늘어나고 있고 카메라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관련주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오늘 공개될 것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카메라 구멍이 지금 5개가 돼 있죠. 많은 카메라가 탑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 카메라 공급 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수급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15일 0시 언팩. 사실 옛날에는 이렇게 뭐 언팩 행사하면은 저희가 특집 방송하면서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요즘은 그렇게 시장의 반응이 크지 않아서 점점 또 사양도 고사양화되니까 새로운 혁신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갤럭시 판매가 현재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해봐야 얼마 가겠어 이런 게 좀 있는 건데, 근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기 때문에 매출도 더 늘어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은 아직 못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많은 분들이 아시네요. 지금 한 5명 중에 한 3명 그래요? 정도 맞춰주셨는데요. 아, 예. 어떤 종목이죠? 예, 뭐 다들 아시는 종목처럼 네. 힘 있는 종목입니다. 예, 파워 로지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파워 로지스 실제로 이제 원래는 그 카메라 모듈이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갤럭시 S21 쪽에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하고 네. 이 보급형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좀 매출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2차 전지 보호회를 납품해서 일단은 그 갤럭시에 들어가는 카메라, 그다음에 2차 전지 보호회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하고 이 중대형 배터리 팩 및 보호회를 비중을 확대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 보시면 이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5건의 국내 특허까지 취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쪽에서는 그냥 잘 나고 있는 그런 캐시카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현대차 그룹하고 함께 폐 배터리 사업을 하는 것이 바로 파워로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 글로비스가 KT하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도 뭐 호주에 있는 기업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차 그룹하고 직접 하고 있는 게 바로 파워로이스죠.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 폐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대차, 뭐 LG 다 뛰어들었거든요, 대기업들이. 여기랑 같이 뛰어드는 이 중소기업이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다. 뭐 현대차가 폐배터리 사업한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파워로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 배터리 폭발 사고도 좀 있었는데, 이게 이 BMS, 그러니까 배터리 관리 시스템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 파워로이스가 소형에서부터 중대형까지 이 BMS 팩 등을 구현할 수 있는 양산할 수 있는 업체인데, 이게 그 국내에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유일한 기업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다른 데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BMS 쪽에서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다. 이게 LG화학과 삼성, SJ,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전기차 이 배터리 쪽, 그다음에 폐배터리, 그다음에 갤럭시 S20까지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전기차 시장 커질 때 이 파워로시스가 못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일단은 폐배터리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올라갔던 게 상한가 갔던 자리입니다. 그만큼 폐배터리 이야기 나왔다라고 했을 때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파워로시스고요. 그동안 지금 거의 한 3개월 정도 조정이 나왔었는데 주가 보시면은 빠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히려 그때 고점을 넘어가면서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커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지금 보시면 살짝 높아 보이겠습니다만은 좀 긴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아직까지 올라갈 자리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갤럭시의 카메라 모듈 들어갈 때 가격이 14,700원까지인데 갤럭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좀 주춤했다고 합니다만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이 갤럭시의 판매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 추가, 그다음에 이 BMS에 대한 부분 추가 수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전고점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는 저는 11,8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3,000원까지 볼 거고 손절가는 9,4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워로직스를 설명하시는 분들은 항상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네네. 말씀하시네요. 파워니까요. 네, 목표 주가 2차는 13,000원, 손절가 9,400원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또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바이오 쪽의 종목들이 좀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가는 시점에 있어서 최근에 뭐 치료제 관련해서 뭐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바이오 쪽에 수급 들어가고 있는데 바이오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사면 또 급등할 종목들 꽤 있습니다. 4시 반에 다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익 나고 있는지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 4시 반 무료 방송에 꼭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파워로직스 힘있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현덕이 덕분에 최현덕과 함께하고 싶다고요? 방법 하나, 인터넷 검색창에 MBN 코드를 입력하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현덕 무료방송을 클릭하세요. 둘, 휴대폰 문자 받는 사람에 샵 2034를 입력하고 내용에 최현덕이라고 써서 전송해주세요. 접속할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봅시다.